명중 교육학 논술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앞서 이제 계속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개요 문제를 갖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A 중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 계획서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 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계획서 해서 여기 이제 개선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 구성, 평가 계획, 진로 지도, 학교 내 이제 조직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개선 사항,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점 문제를 이렇게 4점, 4점, 3점, 4점,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2016학년도 문제를 보시면, 좀 느끼실 테지만, 제가 이제 역순을 해왔잖아요.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2017학년도 문제도 그랬고 2016학년도 문제를 보면 이 자기개발 계획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점의 문제로 제시된 것과 조금은 괴리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예시 답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문장을 갖다가 이제 매끄럽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령 이제 이게 60번짜리가 아니라, 가령 뭐 한 2시간 정도다. 시간을 그렇게 이제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2,000자가 넘어가는, 그 정도 이제 글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가령 뭐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이라든지 반두라의 이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의 어떤 그 장단점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문장 자체를 갖다가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60분 내에 이렇게 제시문과 여러 가지를 읽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꾸역꾸역, 기술을 하고, 집어넣고, 하는데 이제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문, 문장이 아닌, 읽으면서 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장들로, 이 패러그래프를, 문단을 구성을 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주어진 시간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덜그덕 거리고 문장끼리 연결돼서 문단이 되는 거고 문단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는 글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글 실력이 좀 없기도 하고요. 안 믿으시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정리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점 문항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아, 이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구나. 이제 단박에 느낄 수 있죠.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학생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제 장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충분히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3개년도째에 이제 해당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점을 갖다가 이루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실시하려는 평가 유형의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 전략. 그래서 평가 시점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마련할 것. 진단평가 이후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평가를 실시할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총괄평가 실시 전에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것. 그래서 형성평가의 어떤 기능,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행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 형성평가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면 보다 더 효과성이 높을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뜬금없이,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할 것이다. 유보하게끔 해야 된다. 왜냐면, 다양한 진로를 접수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줘서 아이들이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에릭슨의 이제 정체성 발달 이론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요 밑에 있지만 정체성 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바로 그 청소년기에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대비가 되는 어떤 측면들인데, 바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라토리움. 그래서 중등 시기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확인하고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반도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게 관찰학습 아닙니까? 이제 모델링. 그래서 선배들의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 병행 기회를 제공할 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모델링도 좋고 관찰학습도 좋고, 저는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 구성하는 게 이제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잘 엮어가지고 문장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배점 문장 마지막 거. 학교 내 조직 활동에 나타나는 조직 형태가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 각각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 모임에 적극 참여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공식 조직이구나.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육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도였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2017, 18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체계가 이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웠죠. 문제를 갖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론과 결론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글감을 찾아서 큰 개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그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틀로 봤을 때 2016학년도 문제도 사실은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2015 개정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구나. 2017년도에 그게 됐었는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하는 요거를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예전에 비해 교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가미할 때 예비기사는 교육의 여러 측면들을 감안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4가지 가운데서 이제 저는 뽑아봤어요. 이상으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학교 조직의 측면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를 갖다가 저는 바꿔본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실행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총괄평가는 물론 학습 요소와 행동 항목을 포함하는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탐색기를 제공하고 좋은 모델을 통해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동료 교사들과 활발한 모임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정서적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다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서론을 갖다가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본론 1부터 한번 볼게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 흥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의 자발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전반적인 학력, 기초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학습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문장으로 끊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뒤에는 이제 단점,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썼습니다. 본론 2번째, 교사는 최종 결과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교육받는 과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성평가는 학습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성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 단원 중 중요한 학습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목표 분류에 나타난 행동 항목도 모두 포함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3번째,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쓰면서 이제 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쪽 제시문에 나타난 것과 일종의 이제 이론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접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간에 브릿지 문장들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 5줄, 한 6줄로 하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에릭슨에 따르면 중등 과정의 학생들은 정체성 대 혼돈의 시기에 놓여 있다. 내가 누구인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큰 괴로움을 겪는데 이를 머라토리움이라 칭한다. 반두라는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로부터 행동의 유용성과 적합성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관찰학습을 강조한 바 있다. 자, 본론 4번째. 교사는 학교의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정서적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공식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공식 조직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고 심리적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에 대한 귀속과 안정감을 가지도록 한다. 하지만 파벌을 조성하고 정실 인사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공식 조직의 기능을 방해하고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물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게 문단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결론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그냥 유리하고 매끄럽게 연결되는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건 뭐 금상첨화인데,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잖아요. 제시된 배점 문항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쓰는 하나의 문제 단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문단으로 구성하는데, 바로 이제 이 문단에 어떤 짜임새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써줘도 돼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담고 있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을 보여주는 그 문단 각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이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봤듯이 결론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